자, 오늘부터 물질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부피가 같아도 질량이 다르다. 부피와 질량에 관한 단원입니다. 자, 여러분 수업 시간에 간단한 실험을 하나 할 텐데요. 자, 일단 이런 선생님이 금속 조각을 줄 거예요. 이렇게 4개까지는 아니고요. 한 2개만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2개를 여기 질량을 이미 나타내 줄 거예요. 질량을 이 전자저울을 이용해서 선생님이 이렇게 잴 거거든요. 이렇게 재서 여기에 표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할 일은 자, 이렇게 눈금 실린더를 드리겠습니다. 자, 눈금 실린더인데요. 이걸 드리면 알아서 물을 넣습니다. 그 다음에 이 물의 눈금을 읽으면 됩니다. 예를 들면 여기까지 채우면 뭐 60이고 여기까지 채우면 70이고 자, 이거는 수평으로 여기서 봐도 안 되고 여기서 보면 되고 여기서 보면은 안 된다. 이거 아시죠? 이렇게 수평으로 보셔야 됩니다. 눈금을 읽습니다. 그다음 표기를 하겠죠. 자, 그 다음에 할 일은 아까 선생님이 나눠주었던 그 조각이 있었어요. 이런 금속 조각이 있었는데요. 이걸 실에 매달아가지고 여기에 쏙 넣겠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 눈금이 예를 들면 원래 1번이었다면 예를 들면 뭐 2번까지 이런 식으로 올라가겠죠. 그래서 또 이것을 이제 측정해서 표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표기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예를 들면은 자, 선생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물의 부피가 60이었다. 근데 그 물이랑 금속을 넣었더니 67이 됐어요. 그럼 이 금속의 부피는 얼마일까요? 자, 눈금 실린더는요. 이런 액체의 부피를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데 자, 이 금속의 부피도 이렇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자, 물의 부피 60, 플러스 금속이 67이었다면 금속의 부피는 얼마가 될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한 2개만 우리가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할 일이 부피분의 질량값을 계산을 해볼 거예요. 자, 부피 나와 있죠? 질량도 나와 있죠? 선생님이 금속 질량이 예를 들면은 뭐 8이라고 했어요. 부피가 8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1 이렇게 해서 구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A랑 B를 그냥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 실험을 했던 이유는요, 뭘 알아보기 위한 거냐면, 자, 밀도를 알아보기 위함인데요. 이 밀도라는 것은 일단 계산하는 방법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부피분의 질량으로 여러분 계산할 수 있는데요. 이 식은 꼭 외워두셔야 되는데 자, 우리가 뭔가 물질의 가볍고 무거운 정도를 정확히 비교하려면요. 이 부피를 갖게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부피가 자, 물은 이렇게 조그마한 컵에 있고요. 알코올이 엄청 큰 대야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뭐가 무겁겠어요? 알코올이 더 무겁겠죠. 여러분 느끼기엔 무겁지만 당연히 이거는 양의 개념이고요. 여기서 밀도를 가지고 진짜 순수한 물질에서 물이 더 그 밀도가 큰지 알코올이 더 큰지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하려면 부피는 동일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알코올을 이런 데 담으면 안 되고 똑같이 이 컵에 담아서 일단 부피를 똑같이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나름의 질량을 재서 부피분의 질량 이 값을 구해서 알아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부피가 같을 때 무겁고 가볍다 이 표현을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단위 부피당의 질량을 밀도라고 한다. 자, 보시면 다양하게 여러 가지 물질의 지금 밀도가 나와 있죠? 자, 그래서 금, 이게 순금이라고 했을 때 이거에 뭐와 뭐를 측정하면 된다? 부피, 그 다음에 뭐 질량을 측정해서 부피분의 질량을 쟀습니다. 근데 19.3이 안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순수한 금이 아닌 거죠. 다른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뭐 철, 알루미늄 이런 것도 자기 순수하게 자기 밀도가 있고요. 이 밀도만 구하면 이 물질이 뭘로 이루어져 있는지 알 수 있는 거죠. 자, 어떤 물질이에요? 예를 들면 어떤 물질인데 몰라요. 이 물질이 모르는데 이 값이 7.87이었다. 밀도가. 아, 그럼 이게 철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데 여기서 하나 또 중요한 게 기체의 밀도 같은 경우에는요. 25도씨 1기압일 때의 값이다 해서 뭐가 같이 나왔냐면 온도랑 지금 기압. 자, 압력이 나왔죠. 자, 기체 같은 경우에는요, 부피가 너무너무 빨리 변해요. 이 온도와 압력에 의해서 굉장히 잘 변하는 애기 때문에 꼭 기체의 밀도는 온도와 압력을 동시에 같이 표시해 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체는 쉽게 부피가 변하기 때문에 그냥 부피가 쉽게 변해버리면 자, 이거에 따라서 질량값은 아무리 일정하더라도 전체적인 밀도값이 변하겠죠.
자, 지금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시면요. 뭘 막 다 섞었더니 완전히 섞이지가 않고요. 어떤 이렇게 뜨고요. 어떤 이렇게 가라앉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뜨고 가라앉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게 밀도 차이 때문이죠. 밀도가 작을수록 뜨게 됩니다. 이렇게 밀도가 작을수록 뜨게 되고 당연히 밀도가 크면은 가라앉게 되죠. 그래서 이 가라앉는 우리 보통 무거워서 가라앉는다, 가벼우니까 뜬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그 말은 틀린 것이다. 뭘로 설명해야 된다? 이 밀도의 개념으로 설명해야 된다. 그럼 여러분 이 그림에서 비교를 해보시면 밀도가 이 중에서 가장 작은 게 누굴까요? 그죠? 제일 위로 뜬 나무가 제일 밀도가 작겠죠. 그럼 밀도가 제일 큰 것. 자, 여러분 무겁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무거운 걸 생각을 하시면 되지만 이게 사실 밀도로 개념으로 설명해야 된다. 밀도가 제일 큰 거는 사유마탄소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중에서 밀도의 크기를 비교하라. 그러면 사유마탄소가 제일 크고 나무가 제일 밀도가 작다. 그렇기 때문에 나무가 제일 위에 떴다. 사유마탄소가 제일 아래에 있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밀도로 설명해 볼까요? 첫 번째, 그냥 물에다가 달걀을 담궜습니다. 자, 달걀이 가만 이렇게 가라앉았죠? 이걸 보고 물보다는 누가 더, 달걀이 더 밀도가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가라앉았기 때문에. 근데 계속 물에다가요, 소금물을 녹이게 돼요. 소금을 막 녹이니까 갑자기 어떻게 되냐면 달걀이 막 뜨는 거죠. 그러더니 이렇게 뜨게 됩니다. 이걸 보고는 자, 소금물이었더니 갑자기 달걀이 떴다. 그럼 달걀이 더 지금 밀도가 작은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이걸 보고 나서 자, 다 전체적으로 비교를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물이 제일 지금 밀도가 작고 그 다음 달걀이었다. 근데 소금을 넣은 소금물은 밀도가 제일 컸다. 자, 왜냐면 달걀 자체는 지금 밀도가 안 변했잖아요. 그대로죠. 자, 그래서 이런 실험을 보고도 밀도 차이로 뜨고 가라앉음을 설명하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수업 시간에 할 건데요. 선생님이 자, 퀴즈 답을 맞춰보겠습니다 했을 때 이걸 틀리면 강의를 제대로 안 들은 걸로 이제부터 하겠습니다. 자, 철은 무겁고 솜은 가볍다. 우리 보통 이런 표현을 쓰죠. 근데 이거 맞을까요? 자, 보통 이거는 과학적인 표현이 아니죠. 자, 밀도로 얘기하겠죠. 당연히 솜의 양이 많아지면 무거워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철은 무겁고 솜은 가볍다. 이 표현의 답은 X다. 틀린 표현이다. 그래서 선생님이 자, 오늘의 퀴즈의 답은 뭐죠? 하면은 X를 쳐서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밀도, 자, 정의, 부피분의 질량, 그 다음에 그거를 밀도 아까 선생님 실험했었죠? 그 측정 방법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뜨고 가라앉음과 밀도의 관계, 뜨면은 밀도가 더 작은 거고 가라앉는 거는 밀도가 더 큰 것이다. 그래서 밀도가 사용되는 예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